자, 아프지 마요. 정신줄 놓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지킴이 김우현입니다. 오늘은 그 여성 질환 중에서 특히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산후 우울증, 그다음 폐경과 관련된 정신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환자들이 산부인과를 갈까, 정신과를 가야 되나, 이게 내가 병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특히 이제 그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로는 그 이제 폐경기 증상이 나타날 때 호르몬 치료를 할 때 그때 저희 지금 병원에서도 산부인과와 정신건강학과 협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여성들은 특히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겪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호르몬의 변화를 많이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생리 전 증후군인데 대부분 여성들이 다 겪고 있다 그러고 문헌에 의하면은 이미 그 증상이 100가지를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심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에서의 내 생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내 역할에서 어떤 그 기능 저하가 일어났을 때, 즉 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장애의 그 큰 틀에서의 진단 기준입니다. 모든 증상들이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일상에 영향을 준다.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역할이 예전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월경전 불쾌감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월경전 불쾌감은 보통 배란기 때 시작돼서 딱 생리가 시작하는 순간 끝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생리를 끝나고 생리 끝난데도 불구하고 혹은 생리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건 조금 위험하다. 좀 뭔가 진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부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과 질환으로 조금 진행이 돼서 정신과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환자들이 이제 정신과에 직접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도 자신이 월경전 불쾌감 증후군을 넘어서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신의 비밀로 감추지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 일을 하는데 자신을 쥐어짜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예민해지고 불쾌해지고 수면 장애가 나타나고, 제가 본 사례 중에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 40대 중반 여성분이 있었는데 누가 보면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항상 단정한 모습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알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마음이 충돌하면서 내면에서는 더 큰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는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서 왔다. 근데 환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산부인과에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정신과로 한번 가보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잘 드리는데, 그럼 만약 정신과에 갔어요. 가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먼저 일단 그 같이 상황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지적인 면담이 필요하겠고요. 당신의 힘든 점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면담이 이루어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불편한 분만이 어떤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을 쥐어짜고 몰아붙였던 그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일정 부분 약물 치료도 필요함을 이제 설명하면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예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게, 그냥 뭐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좀 줄여라. 그 다음에 체중을 적정한 그 체중으로 유지해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채소나 과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비타민도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만약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보통 산부인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게 생리전 증후군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피임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약을 드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체 여성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일부 도움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부인과 의사의 진찰을 충분히 받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문헌을 읽어봤지만 그 예방책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은 딱 하나, 카페인을 줄여라였습니다. 네. 카페인을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불쾌감, 예민함이 줄어드니까 그 생리전 증후군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 그 부분 이외에는 사실은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도 예방이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물론 그렇죠. 하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거를 자기가 병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픈 게 아니다. 나는 아프지 않게 잘 지낼 수 있다.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승원입니다.